이 금은방에서 내가 금을 살 때 싸게 사는 방법이 바로 나오죠. 어떤 방법일까요? 자, 내가 물어봤을 때 사는 금값과 파는 금값의 갭이 적을수록 사장님, 네! 소비자 입장에서 금을 살 때와 팔 때의 꿀팁 좀 알려주세요. 아주 좋은 질문이고요. 제가 그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제가 간략하게 소비자 입장에 서서 알려드릴게요. 자, 2부작으로 할 거고요. 내가 금을 살 때 주의할 점, 꿀팁, 그리고 내가 금을 팔 때에 주의할 점과 꿀팁을 나누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처음에는 제가 소비자 입장에서 금을 살 때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네. 충분히 소비자 입장에서 알려드리니까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첫 번째는 내가 목표가 중요해요. 내가 골드바나 실버바를 사러 오느냐, 아니면은 여기에 있는 팔찌, 목걸이, 순금 반지를 사러 오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제가 소비자로서 골드바나 실버바를 사러 왔을 때의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금방이 딱 들어와가지고 저 사장님, 제가 골드바를 사려고 하는데 금값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먼저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금방에 있는 주인들이 손님이 와서 금값이 얼마냐고 물어보는데 얼마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5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50만 원. 자, 그러면 들어와서 사장님, 한돈이 얼마예요? 예, 골드바로 하시면 한 5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한 템포를 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근데 사장님, 네, 제가 지금 골드바 10돈짜리를 팔면은 한 돈에 얼마를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판매자, 금은방 주인은 약간 당황하지요. 그러면 이제 저희는 49만 5천 원입니다. 이런 데가 있고, 또 어떤 데는 49만 원입니다. 하는 데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금은방에서 내가 금을 살 때 싸게 사는 방법이 바로 나오죠. 어떤 방법일까요? 자, 내가 물어봤을 때 사는 금값과 파는 금값의 갭이 적을수록 저렴하게 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판매가가 50만 원, 내가 팔면 49만 5천 원. 이 금은방이 싸게 파는 금은방입니다. 그런데 내가 50만 원이라고 들었는데 매입은 49만 원이래요. 좀 갭이 좀 크죠?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하고 나가면 됩니다. 쉽죠? 네, 쉽네요. 그리고 또 하나. 자, 골드바를 어떤 종류를 살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가세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프레스바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주물금이 있어요. 자, 요거는 공임이 없어요. 요 주물금은요. 때에 따라서 뭐 한 1,000원 정도나 2,000원 정도 더 붙이는 곳이 있는데 일단은 이 골드바가 싸다고 생각하면 돼요. 구입하실 때. 네. 그리고 요건 프레스바라 그래서 포나인입니다. 요거는 공임이 들어가요. 그런데 팔 때는 가격이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는 5년 안에 그냥 금을 사가지고 조금 이익이 되면 팔 예정이다 하시면 이거. 그런데 나는 저는 오랜 시간 동안 금을 모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혹시 되면은 뭐 자녀한테도 줄 수 있고 하면은 이거. 그 기준이 5년이다. 왜? 지금은 팔 때는 가격이 같아요. 그런데 5년 정도 있으면 우리나라가 전부 다 이 그램, 우리는 지금 돈을 쓰고 있거든요. 몇 돈 몇 돈. 근데 외국은 전부 다 이 그램으로 표기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이기 때문에 금 매매의 기준이 그램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아마 5년 정도 지나면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5년 후에는 이거, 5년 이내는 이겁니다. 자, 이제 순서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자, 금값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자, 금값이 얼마예요? 파는 가격이 얼마예요? 금이 살 때 얼마예요? 파는 가격이 얼마예요? 이 갭이 적을수록 좋은 금은방이다. 싼 금은방이다. 두 번째, 제가 방문을 했을 때 먼저 골드바를 프레스바로 살 것인지 주물금을 살 것인지 결정을 하고 가시는 게 또 유리하십니다. 자, 싸게 살고 미리 어떤 것을 살고 자, 결정을 했죠. 그 다음에 뭐예요? 언제 사느냐죠. 언제 사느냐. 이건 정말 꿀팁인데 그전에도 제가 한번 방송을 해드렸는데 자, 언제 사느냐.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나라에서도 대표적인 금 기업이 한국금거래소거든요. 한번 금거래소 치면 나오는데 오늘 날짜로 한번 제가 봐드리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금값이 파랗게 돼 있죠. 여기 금값이 떨어진 거거든요. 자, 오늘은 토요일이에요. 토요일날 국제 시세가 금값이 떨어졌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토요일과 일요일날은 그 시세가 나오지 않아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금 거래를 할 때는 금요일 시세로 거래를 합니다. 그런데 국제 시세가 토요일날 떨어졌단 말이죠. 그러면 보통 언제 사야 되냐면 월요일날 사야 됩니다. 반대로 이게 빨갛게 해서 많이 올라 있어요.
그러면 요 시세가 월요일 날 반영이 되기 때문에 언제 사야 됩니까? 토요일 날 사야 됩니다. 요게 아주 정확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새벽에도 월요일 새벽에도 국제 시세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더 저렴하게 사기 위해서는 요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한번 종합해 볼게요. 자, 내가 소비자예요. 금은방을 다 써요. 골드바를 사고 싶어요. 실버바를 사고 싶어요. 자, 첫 번째 한 던에 얼마예요? 실버바 1kg가 얼마예요? 그리고 사장님 죄송한데 파는 가격은 얼마입니까를 물어봐서 파는 시세와 사는 시세의 가격차가 좁은 게 저렴한 가게다. 첫 번째. 두 번째, 금은방을 가기 전에 나는 그 골드바 태극 무늬의 주물금을 살 것이냐 아니면은 프레스바 포나인을 살 것이냐 공임이 있으니까 5년을 기준으로 나는 5년 이상 금을 보유할 것이다 하면 프레스바, 그리고 5년 이하 난 팔 수도 있다면 주물금 태극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되도록 평상시는 괜찮지만 내가 조금이라도 금을 싸게 사려면 토요일이나 월요일 날 사셔야 된다. 토요일 날 시세를 봤는데 금값이 떨어져 있으면은 월요일 날 사시고 금값이 올라 있으면 토요일 날 사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골드바와 실버바를 사는 방법과 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제품을 살 때의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팔찌가 있어요. 자, 이런 팔찌를 사러 왔어요. 그랬을 때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종로 같은 데나 뭐 대구, 부산 같은 경우에는 금은방들이 다 모여 있잖아요. 아무래도 도매로 하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할 겁니다. 여기 특징은 뭐냐면 금은방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분들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여기도 한번 들릴 수 있고 또 지나가다가 여기도 한번 들릴 수 있어. 왜 들릴까요? 금값 물어보려고요. 어디가 쌀까? 어디가 저렴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에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혼자 가실 수도 있고 뭐 친구들하고 같이 가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막 가요. 갖고 문을 열고 들어가서 사장님 금값 얼마죠? 그러면 사장님 예 50만 원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데 가요. 다른 데 가갖고 또 문을 열고 사장님 금값 얼마죠? 50만 3천 원입니다. 알았습니다. 가요. 자, 이 소비자는 어디로 갈까요? 50만 원인데 왜? 금값이 싸니까.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자, 골드바나 실버바를 사고 싶을 때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나는 지금 우리 아들 아니면 내가 할 팔찌를 사러 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자,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요. 자, 왔는데 소비자가 이분을 여기다 앉히고 싶어. 앉아서 막 설명해서 이 팔찌를 팔고 싶어. 그러면 판매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일단 금값을 낮게 부릅니다. 그러면 1,000원이라도 2,000원 낮게 부르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여기가 싸네? 그래서 여기 앉게 되는 거죠. 일단은 손님은 여기에 앉으시면은 50%는 거기서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앉히는 거예요. 앉혀서 설명을 합니다. 저희는 금값이 얼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싸게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금은방에서 공임을 많이 부르면 어떡하죠? 평상시보다 공임을 훨씬 높게 받아요. 그러면 소비자들은 이런 얘기도 되나요? 조금 좀 당황스럽죠. 당황스럽다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꿀팁 정리할게요. 자, 소비자들은 여러 군데 가갖고 제품값을 물어보는 것은 잘고 권리입니다. 하지만 금값의 기준에서 그 매장을 선택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확한 거는 팔찌 5돈 팔찌를 하고 싶다. 그러면 팔찌 5돈으로 금값과 공임과 18K 장식값을 포함한 가격을 토탈로 물어보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5돈 팔찌를 내가 샀을 때 전체 가격을 비교하십시오. 금값 골드바 살 때는 유효한데 제품을 살 때는 전체 가격으로 비교하셔야 됩니다. 이거 정말 꿀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렇게 금은방을 왔어요. 그런데 제품을 갖다가 바로 사가는 경우가 있죠. 반지 하나를 사고 싶어. 지금 이거 보니까 한 2돈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껴봤는데 맞아. 너무 이뻐.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 되도록이면은 금을 바로 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품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되도록이면은 맞추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여기 진열장에 있는 제품들은 솔직히 남들이 많이 사봤거든요. 그리고 남들이 차보고 손잡고 뭐 하기 때문에 잔 스크래치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보시면요. 그래서 나는 성격이 급해서 뭐 기다리고 그런 건 못해요. 그런 분들은 그냥 바로 사가십시오. 그렇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다 주문을 합니다. 왜 주문하면 내 사이즈 정확히 맞고 반지 사이즈 정확히 맞고 그리고 새 제품 물론 이런 표현하면 좀 뭐하겠지만 그래도 깨끗한 제품이라고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되도록이면은 맞추셔서 깨끗한 제품으로 착용하시는 게 어떤 거 하고 권유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건을 샀어요. 물건을 샀을 때 바로 가져가는 경우가 있을 때 그냥 이렇게 반지가 있으니까 딱 껴보고 맞네 저 얼마예요? 자 돈 주고 가겠습니다. 갑니다. 잘못된 거죠. 뭐가 잘못됐을까요? 자, 와서 반지를 맞는 거를 바로 끼고 가더라도 보증서는 달라고 해야 됩니다. 보증서. 자, 보시면은 저희가 요게 저희 보증서거든요. 보시면 보증서가 있죠. 네. 자, 보증서가 왜 중요하냐면은 자, 내가 이 물건을 사갔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골드바를 사갔습니다. 잠깐만. 이렇게 반지 같은 경우도 직접 가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골드바 있죠. 골드바도 직접 사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골드바 하나 주세요. 10점짜리 하나 주세요. 얼마입니까? 얼마. 계좌로 넣어드립니다. 하고 자 알겠습니다 하고 가져가면 안 돼요. 항상 꼭 보증서를 받으셔야 돼요. 자, 이 제품이 중량이 맞는지 이 제품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책임은 어디서 집니까? 판매처에서 책임을 집니다. 보시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바로 사가더라도 물론 예약을 해놓은 거는 저희들이 알아서 다 해드리는데 뭐 바로 사간다고 끼고 나가시는 분한테 달려가갖고 보증서 가져가서 이렇게는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와서 바로 사가더라도 이렇게 골드바나 반지는 항상 보증서가 있는지 확인하고 꼭 보증서를 받아 가십시오. 그래야지 문제가 됐을 때 이 판매처에서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이게 없으면 저희가 판매한 적이 없는데요 라고 증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계약서를 쓴 것도 아니고 주문서를 쓴 것도 아니고 바로 가져가셨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책임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꼭 보증서를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그런 일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은 간혹 이런 일이 있다고 해서 제가 소비자분들한테 알려드리는 또 하나의 꿀팁이 있어요. 이것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내가 팔찌를 사거나 목걸이를 샀을 때, 뭐 반지를 살 때는 통용이 안 되는 거예요. 골드바 했을 때는 통용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이게 뭐예요? 팔찌죠, 팔찌. 순금 팔찌예요. 그런데 요거 한번 중량을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요게 지금 중량이 자, 제로죠. 30.825가 나와요. 자, 그러면 이 팔찌는 순금만 30돈이에요. 그러면 왜 30.825가 나왔는지 30돈하고 0.8돈이 18K 장식이에요. 자, 보세요. 보시면은 자, 요 무게가 바로 18K 장식 부분 0.8돈이 들어간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옛날에 쌀 때는 제가 이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근데 보세요. 지금 거의 50만 원 정도의 금값에서 0.8돈 하면 이 가격이 33만 원이나 된단 말이에요. 요게. 자, 그런데 내가 금팔찌를 30돈을 맞췄다고 계산이 다 끝났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 18K가 별도로 얼마에 계산됐는지를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얘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샀을 때는 이 순금 30돈 가격과 18K 장식을 따로 계산해서 돈을 지불을 했는데 정작 물건이 나왔는데 이 18K 장식은 없어지고 순금으로 만든 장식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가 그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런 경우가 제일 많아요. 18K 장식까지 포함해서 30돈이라는 거죠. 잘 생각하세요. 30돈 팔찌는요, 순금만 30돈이에요. 그리고 18K 장식은 별도로 계산하는 거예요. 절대로 순금하고 18K가 합쳐서 30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찾을 때는 항상 저를 한번 달아주세요. 30.825 나왔습니다. 순금은 30돈이고 0.825는 18K 장식입니다가 정석입니다. 그런데 달았더니 30돈이에요. 그럼 뭐예요? 순금이 29.2돈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진짜 10,000명에 하나 이럴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걸 어떻게 아시는지 아십니까? 손님이 팔찌를 팔러 왔어요. 그런데 18K 장식이 달려있는데 10돈이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는 10돈하고 18K 장식값도 계산을 해주는데 그분은 합쳐서 10돈이니까 이걸 잘라가지고 순금만 했더니 9돈, 9.5돈밖에 안 나온 거예요. 이분은 이게 10돈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분은 순금과 18K가 별도로 판매되고 있다는 걸 인지를 못하고 그냥 합쳐서 10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절대 아닙니다. 순금 팔찌는, 순금 목걸이는 순금만 10돈, 20돈, 30돈이고 별도로 18K 장식이 별도로 계산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10돈 넘어야 되고 20돈 넘어야 되고 30돈이 넘어야 정상인 겁니다. 이거 명심하십시오.